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네 번째인 사전관리 방침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사전관리 방침은 크게 안전관리 운영 계획과 비상대응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 운영 계획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운영 계획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종합적인 방향을 세우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안전관리 방침과 재틱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 안전관리 운영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항목 9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사내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과 안전지표는 이행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이해를 돕고 화학사고 사례를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 수립도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 목표 등입니다. 경영층의 의지를 반영한 사업장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향성과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사고가 없는 안전한 우리 회사 기본 방침 하에 뭐뭐뭐 사업장 내 안전사고 0건과 같이 정량화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항목은 위험을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전운전 절차 및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자체 점검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사례를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중요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툭하면 터지는 화학물질 사고.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서는 사소한 실수, 사소한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 피해와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화학물질 사고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공개한 연도별 화학물질 사고 현황 통계입니다. 2019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 분류해보면 안전기준 미준수, 시설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운송 차량, 자연재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약 8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사고 중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는 단 8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고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고 형태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누출이 5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폭발, 화재의 형태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떠한 사고들이 발생했을까요? 먼저 사고 형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화학물질 누출 사고 사례입니다. 울산 울주군 소재의 A케미칼에서 염산 5.5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인근 마을의 나무와 나뭇잎들은 모두 오그라들거나 말라붙었습니다. 염산 누출 시 발생한 염산 증기가 확산되어 말라 죽은 것입니다. 또 주민들은 호흡곤란과 두통을 호소하며 통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배관 접속 부분을 이어주는 플랜지에서 발생한 균열 때문입니다. 두 배관을 잇는 연결 볼트의 화학적 부식, 노후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 소재의 B산업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입니다. 저순도 과산화수소를 TOC BED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고순도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산화수소에 포함된 증발 전분, 즉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신규 수지를 TOC BED 컬럼에 주입하여 최초 시운전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은 TOC BED 수지 내 금속 성분과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으로 분해열 및
산소가 생성되었고 폭발 증기운이 형성되어 분해열로 인해 점화되어 TOC BED 컬럼이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차례 폭발이 일어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논산 소재 C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도 발생한 큰 사고였습니다. 공장 전체를 다 태운 사고의 원인은 야간 작업자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광계시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반응기 내 정제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오투입하여 이상 반응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응기 내 물질이 흘러 넘쳤고 화재와 폭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반응기에 넣어야 할 물질과 오투입한 물질이 동일한 형태의 검은색 비닐에 담겨 있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고 발생 인근 지역의 나무는 말라 죽고 주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화학물질 사고. 이래도 사소한 결함, 사소한 실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습관처럼 점검하고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작은 실수를 줄이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앞서 경영층의 의지를 반영한 사업장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향성과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셨죠. 그렇다면 추가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방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참여해서 사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안전관리 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화학안전 관련 예산 등의 관리적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문화란 무엇일까요? 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 양식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화학사고 예방 계획 이행 우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는 여러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는데요. 어떠한 활동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벨프스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에서는 캠페인 동참을 위해 사업장 내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자체 영상을 제작하여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활동 참여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는 매년 7, 8월 안전보건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UCC 및 퓨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작품을 시상합니다. 또 다른 안전문화 활동 사례는 안전관찰 활동입니다. 통합 SH 시스템을 활용해 BBS 활동을 등록하고 공유합니다. 우수 BBS 활동 팀별, 개인별 포상을 통해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BBS 활동을 통해 불안전한 행동을 찾아 안전행동으로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행동을 칭찬하는 긍정적 방식으로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 동기부여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파수꾼 운동인데요.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인명사고 관련 필수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사고 예방 등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위반 고지서 제도도 함께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처벌 목적이 아닌 안전의식 고취 목적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포상제도 운영입니다. 안전법규 이행 수준을 지표화하고 부서 포상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포상제도를 통해 전 직원의 법규 이행 동기를 부여하고 법규 위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업장에 맞는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구축해 나간다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지표와 관련된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영층 주도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위한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입니다. 연 2회 안전평가를 실시하는데요. 화학사고 예방 활동 평가 역시 연 2회 진행하고 이는 KPI 평가, 즉 경영층 인사평가에 반영됩니다. KPI 등급 산정 항목 13개 중 6개 항목이 화학사고 예방과 관련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경영층이 주도하여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안전지표 설정입니다. 환경안전 KPI 관리를 통해 법규 준수 그 이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환경안전 주요 KPI 이행 여부를 주 1회 확인하고 안전관리 활동을 KPI로 설정하여 관계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법적사항 준수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안전관리 이행 수준 향상을 위한 KPI 설정 및 관리 방법입니다. 이처럼 각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 이행 우수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례 잘 보셨습니까? 사내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과 안전지표와 관련 있는 사례들입니다. 사례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업장의 종합적인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셨죠? 그렇다면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적, 기술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기술적 대책은 앞서 살펴본 사고 사례 중 과산화수소 폭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산화수소 폭발 사례에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상분해 반응으로 인한 압력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밸브나 파이판 설치, 냉각 설비 설치를 검토해서 개선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겠죠. 관리적 대책으로는 비정상 운전 상황에 대비한 조치사항이 안전운전 절차사에 마련되고 이에 따른 직무교육이 진행이 된다면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지 변경 등 운전 조건 변경 사항 발생 시 공정 위험성 평가 및 변경 요소 관리를 통해 위기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5건의 사고 사례에 대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예방 대책 부분에서 각 사고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조직 작성입니다. 안전관리 운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은 사업장 전체 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구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 업무 구성은 법적, 안전, 환경 담당자 및 비상대응 조직상의 조직 구성, 자체 이행 점검팀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환경안전 관련 예산, 시설 투자 및 개선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 관련 예산은 시설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인식 개선 및 법정 교육 등 모든 활동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해 위험 요인 제거, 위험도 감소 등 안전성 향상 활동을 위한 화학안전 관련 예산과 시설 투자 및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전관리 운영계획 작성 방법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각 사업장 상황에 맞게 종합적인 화학사고에 관한 안전관리 방향, 목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 세부 추진 계획을 작성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적, 기술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또 사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안전관리 운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화학안전 관련 예산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작성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